박나래 씨와 매니저 사이 갈등도 굉장히 지금 아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지목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올해 4월에 있었던 자택 도난 사건도 아마 이 매니저 간의 갈등의 어떤 굉장히 큰 이 폭발제가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물건을 다 돌려받았어. 내가 아는 동생이 아주 집요한 동생이 있었거든. 이거 100% 중고 명품 샵에 팔았을 거다. 근데 그게 매물에 올라와 있는 거, 가방이. 집 도둑건이 결정적 사안이었다. 지금 전 남자친구인 진 A씨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죠. 매니저 이인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어달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자필로 받아갔습니다.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번 도둑사건의 의심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경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이면 정말 배신감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택 도난 사건, 그때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안에 금품, 귀중품 많이 도둑 맞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 매니저들에게 의심을 해서 근로계약 해줄 테니 보험도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줄 테니 개인 신상 정보를 달라.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자필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적이 근로계약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에 이 매니저들을 도둑질한 사람으로 의심해서 경찰에 이들의 자료를 제출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야, 이건 완전 대반전인데요. 이거야말로. 네, 사실 이건 전 매니저의 주장임을 먼저 전제해주고 말씀드리면요. 네. 관련된 내용을 전 매니저와 저도 통화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절도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 전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죠. 네. 그 이후에 이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근로계약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4대 보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순순히 넘기게 됐는데 결국 이게 용의자로 특정되는 데 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전 매니저가 이 관련해서 이제는 본인이 사실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후에는 전반적인 걸 다 케어를 해야겠죠. 그 과정에 경찰서랑 소통을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용의자로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를 더 이상 요구하거나 또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후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박나래 씨를 향해서 신뢰가 무너진 건 사실 이 시점부터 굉장히 강해졌다는 주장인 겁니다. 네. 자, 아마 이게 큰 불씨를 잡아당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심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이를 제공했으니까. 물론 전 남자친구가 제공했습니다만 매니저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박나래 씨를 유명하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나래바라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집에 바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여러 파티를 즐겼던 그런 공간으로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래바 어떤 곳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양노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박나래 씨가 직접 소개를 했고요. 그 규칙이 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안주가 나오기 전에 술을 마셔야 된다. 무조건 술부터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취하겠죠 아마. 그리고 이 목표가 네.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취해서 집에 네. 가야 되고 만약에 2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들게 만드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명이라 할 것 같은데 조각을 맞춘다. 이게 뭐냐면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한 사람은 취해서 가고 2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이걸 생각해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전 들어오는데 휴대폰 사용 금지. 휴대폰을 왜 사용 금지죠? 그러니까요. 아예 어떻게 보면 외부랑 차단을 하고 뭐 통신을 끊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뭐 좋게 생각하면은 모임 자체에 집중한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영상으로 남기지 않고 그래서 바깥에서 발설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보니까 이 규칙이 과연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규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한 걸그룹 소속사에서는 나래바 출입을 반대한다라는 어떤 지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진영 기자님? 뭐 그런 규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연예인들 소속사에서는 지금 양은경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미션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결국 규칙이라는 게 네. 술 취한 상태에서 남녀 간에 조금 더 이런 핑크빛 무드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당시 나래바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 실제로 박나래 씨는 이 음식 솜씨도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과 즐겁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몇몇 연예인들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오마이걸이라는 걸그룹 멤버들이 가고 싶어 했는데 이걸 알고 회사에서 만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고 나니까는 과연 그 술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뾰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나래 씨의 과거 발언과 가정사도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아버지 음주 문제로 힘들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불거진 논란을 보면 본인도 음주 문제로 지금 이런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안진영 기자님?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 아픔을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아시는 분과 크게 분양사무소를 차렸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고 술을 많이 드셨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술에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 가족들 모두 힘들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 끝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박나래 씨는 그럼 술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술에 굉장히 관대하고 술자리 에피소드가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앞서 전 매니저와 합의 관련된 얘기를 나눌 줄 알았던 자리에서도 박나래 씨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술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